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 면적은 세계 100위권 바뀌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며 심지어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거대한 강대국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작은 나라. 서구의 차가운 상식대로라면 진작에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할 이 나라가 도리어 강대국들의 심장구를 쥐고 흔들며 세계의 판도를 지배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학자들과 전략가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최첨단 무기를 콧대 높은 유럽에 수출하고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로 세계 표준을 호령하는 이 무서운 저력의 진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강대국들의 경제 논리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거친 땀방울과 눈물로 뭉쳐진 그 위대한 기적의 실체.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랑이와 곰이 우글거리는 좁은 우리 안에 몸집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단숨에 뼈도 못 추리고 잡아먹히겠죠. 그게 자연의 섭리이자 우리가 아는 힘의 논리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얌전해 보이던 토끼가 갑자기 호랑이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곰의 등짝을 후려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맹수들이 토끼 앞에서 쩔쩔매며 줄을 서서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다면요. 아마 다들 제가 미쳤다며 혀를 끌질 차실 겁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서 펜들턴이라고 합니다. 엘리트들만 모인다는 이 콧대 높은 캠퍼스 안에서도 저희 국제관계학도들은 유독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거대한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을 분석하며 마치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체스판의 플레이어라도 된 양 우쭐대고 있으니까요. 올해 봄학기, 저는 학과에서 가장 명성이 높고 동시에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로버트 해리슨 교수님의 전공 필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해리슨 교수님은 수십 년간 미 국무부와 펜타곤의 핵심 자문역을 맡아오신 그야말로 지정학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첫 수업날, 웅성거리는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십니다. 깐깐한 눈빛으로 우리를 쓱 훑어보신 교수님은 인사도 없이 칠판에 커다랗게 질문 하나를 툭 던지듯 적어 내려가십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주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제 동기가 자신만만하게 손을 번쩍 듭니다. 영토, 인구, 천연자원,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니겠냐며 교과서적인 답변을 술술 읊어댑니다. 저 역시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땅이 넓고 기름이 펑펑 쏟아지며 인구가 1억은 거뜬히 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게 이 세계의 냉혹한 규칙이니까요. 교수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칠판 한쪽에 나라 이름들을 쫙 적어 내려가십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자원이 넘쳐나는 전통적인 자원 강국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이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글로벌 영향력은 그들이 가진 땅덩어리와 자원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수준입니다. 덩치만 컸지 세상을 이끌어갈 규칙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죠. 학생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교수님은 분필을 고쳐주더니 칠판 정중앙에 아주 크고 굵은 글씨로 완전히 다른 나라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으십니다.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픽하는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저 역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맨장처럼 톡 튀어나온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북쪽으로는 단절되어 있고 양옆으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있는 그 나라를 지금 우리더러 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재빨리 한국의 스펙을 계산해봅니다. 인구 5천만 남짓,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
석유는 단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신세이자 강대국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조용한 중견국. K-팝이나 드라마가 좀 유행하고 반도체나 자동차를 꽤 잘 만드는 기술 국가라는 건 알지만 국제관계의 판도를 뒤흔들 거물로 보기엔 체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 표정을 읽으신 건지 교수님이 저를 정확히 쳐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수 학생, 자네를 포함해 여기 있는 오만한 서양의 예비 전략가들은 모두 그 나라를 평범한 중견국 정도로 취급하고 있겠지. 하지만 똑똑히 들어두십시오. 그 알량하고 낡아빠진 공식으로 한국을 분류하려 든다면 당신들의 분석은 시작부터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화면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쏟아지는 믿을 수 없는 팩트 폭격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지고 맙니다. 세계 6위의 무역대국, 글로벌 점유율 1위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선진국들이 줄을 서서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4위의 방위산업 폭발력, 인구순위 한참 밖의 나라가 전 세계 강대국들의 목줄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알던 모든 경제와 힘의 공식을 철저히 파괴하며 괴물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강대국들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는 비대칭 초강국으로 거듭난 걸까요? 교수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국을 뻗어나가게 하는 진짜 무기는 당신들의 그 얕은 계산기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소름 돋는 힘입니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서구의 엘리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기적의 실체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나서 한 번도 운동화 끈을 묶어본 적 없는 깡마른 아이가 수십 년간 최고급 장비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 100m 결승선에 나란히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은 저 아이가 출발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겁을 먹고 쓰러질 거라며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깡마른 아이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치타처럼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금메달리스트들을 가볍게 따돌리며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선을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헉헉대며 뒤처진 선수들에게 물병까지 던져주는 여유를 부리면서 말입니다. 방금 로버트 해리슨 교수님이 대형 스크린에 띄운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 속도 그래프를 본 제 심정이 딱 이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적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로 포장할 수준이 아닙니다. 서구 사회가 수백 년간 오만하게 쌓아 올린 경제학의 물리법칙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오류 화면을 눈앞에서 마주한 기분입니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칠판에 붉은 선을 짚어가며 묵직한 팩트를 쏟아내십니다. 산업혁명 이후 한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프라와 자원, 그리고 최소 100년에서 150년이라는 뼈를 깎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국, 미국, 독일이 걸어온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100년 동안 피똥을 싸며 이룩한 성과를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맨바닥에서 불과 30년 만에 해치워버립니다. 교수님의 손짓에 스크린이 넘어가며 흑백 사진 한 장이 뜹니다. 아무것도 없는 휑하고 황량한 모래사장 사진입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척박한 나라였습니다. 돈도 기술도 전무했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 휑한 모래사장 사진 한 장과 외국에서 빌린 낡은 도면 쪼가리 하나만 들고 무작정 유럽으로 날아가 거대한 유조선을 수주해옵니다. 배를 지을 조선소조차 없는데 덜컥 계약금부터 받아와서 한쪽에서는 배를 조립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소를 짓는 기행을 벌입니다. 완벽하게 미친 짓이죠. 하지만 20년 뒤 이 나라는 수백 년 조선업 역사를 자랑하며 떵떵거리던 유럽과 일본을 무참히 짓밟고
세계 1위의 왕좌에 올라섭니다. 아까 전까지 떵떵거리며 영토와 자원을 운운하던 제 동기가 입을 떡 벌린 채 돌라르방처럼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맹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수십 년간 장악해온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새까만 후발주자였습니다. 일본이 콧대를 세우며 기술을 통제하려 들 때 이들은 보란듯이 밤을 새워 기술을 역설계하고 제사를 갈아 넣어 불과 10여 년 만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씹어먹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콧대 높은 선진국들의 성역이었던 바미 산업입니다. 아사 학생, 지금 자존심 강한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어디서 무기를 사오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지목하십니다. 저는 얼떨결에 미국이나 독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교수님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십니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지금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 제발 무기를 팔아달라고 줄을 서서 읍소하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수백억 달러어치의 한국산 전차, 자주포, 전투기를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미국과 독일의 턱밑을 위협하는데 찍어내는 속도와 가성비는 감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무기의 본고장이라 불리던 유럽이 이제 한국산 무기가 없으면 당장 자기 나라 국방에 구멍이 뚫릴 지경에 처한 겁니다. 스크린에는 흙먼지를 뚫고 K2 전차가 포효하며 설원을 질주하는 압도적인 영상이 펼쳐집니다. 괴물 같은 화력과 정교한 타격에 간이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억눌려 터져나옵니다. 왜 강대국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함부로 얕보지 못하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서구의 잘난 엘리트들이 5년짜리 얄팍하고 안전한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은 20년, 30년 후의 판을 내다보고 목숨을 걸고 뛰어듭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무역으로 짓밟고 기술로 목을 조르려 되면 이 나라는 오히려 그 압박을 통째로 씹어삼키며 기괴할 정도로 폭발적인 속도로 진화해버립니다. 영토와 자원은 보잘것없지만 세상을 뒤흔드는 실질적인 타격력은 거대 제국을 능가하는 나라. 저는 이것을 비대칭 초강국이라 부릅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끈적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며 턱을 치켜들고 믿어왔던 오만한 우월감이 유리창처럼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강대국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압박을 가할 때 평범한 나라들은 무릎을 꿇거나 제풀에 지쳐 분열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그 치명적인 위기를 최고의 도약대로 삼아 세계의 천장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를 끄고 강의실의 불을 환하게 켭니다.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마치 혼이 나간 듯 초점 잃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한참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그저 한국이 만들어낸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강단을 짚고 선 교수님이 맹수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저희를 응시하며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강대국들의 콧대를 박살내는 이 숨막히는 기술력과 광기 어린 진화 속도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까? 진짜 공포는 저런 쇳덩어리 무기나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위태로워졌을 때 뿜어내는 서양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대가리로는 영원히 해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섬뜩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글씨체를 모른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이실의 공기가 일촉즉발의 화약고처럼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도대체 저 기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비정상적인 무언가란 무엇일까요? 제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거대한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차가운 바다로 침몰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서구의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승객들은 남보다 먼저 구명조끼를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여야 정상입니다. 내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손해니까요. 그런데 만약 전 세계에서 단 한 척의 배에서만 소름 끼치도록 기이한 광경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도망치기는커녕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렬로 늘어서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배의 구멍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배 전체를 살리겠다며 뛰어드는 이 비합리적인 승객들. 여러분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시겠습니까? 강의실 대형 스크린에 1997년 대한민국의 어느 겨울 풍경이 떠오릅니다. 로버트 해리슨 교수님은 방금 제가 한 질문을 굳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십니다. 화면 속에는 끝도 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줄이 보입니다. 이해 한국은 국가 부도라는 끔찍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금고가 텅 비어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구걸해야 했죠. 서양의 상식대로라면 이때 폭동이 일어나거나 은행에 달려가 자기 돈부터 빼내는 뱅크런이 터져야 맞습니다. 개인이 국가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남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의 손짓에 따라 화면이 바뀝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합니다. 화면 속 평범한 아주머니, 허리가 굽은 백발의 할아버지, 심지어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부모들이 무언가를 바구니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적이는 황금입니다. 자신의 장롱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결혼반지, 아기의 첫돌반지,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받은 퇴직기념 금메달을 국가의 빚을 갚으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무려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경제학의 그 어떤 위대한 이론으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부도나면 여러분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재산을 바칠 수 있습니까? 강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매려앉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개인주의와 합리성이라는 세련된 이름표를 달고 맥에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얄팍한 이기심이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매섭게 변합니다. 화면은 2019년의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웃한 강대국이 한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핵심 부품 수출을 통제하며 비열한 무역 보복을 가했을 때입니다. 보통의 약소국들은 이런 압박이 들어오면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외교적으로 굴복하거나 사회 내부가 분열하며 서로를 탓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때 또다시 스위치가 켜집니다.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그래프가 솟구칩니다. 정부의 강요나 지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스스로 거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상대국의 상징과도 같은 맥주 수입량이 단 몇 달 만에 97%나 증발해버립니다. 여행객은 80%가 끊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분노는 길어야 몇 주면 식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내 얄팍한 이익보다 공동체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전 국민의 혈관을 타고 빛의 속도로 번져나간 겁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납니다. 우리가 그토록 경악했던 세계 최고의 반도체, 무시무시한 K전차, 강대국을 위협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의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똑똑한 지도자 몇 명이나 엘리트 기술자들이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콱 내리치며 열변을 토하십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한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나라는 외부에서 강력한 타격이 들어오면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무시무시한 밀도로 뭉쳐버립니다. 평소에는 세대 간에 다투고 이념으로 싸우다가도 나라의 외부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 모든 갈등을 멈추고 거대한 하나의 바위가 되어버립니다. 강대국들이 무기로, 자본으로, 외교력으로 이 나라를 짓밟으려 할 때마다 이 소름 끼치는 결속력이라는 방패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타격감을 흡수해 전보다 더 거대하고 단단한 초강대국으로 진화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턱 막히는 숨을 헐떡입니다.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진 세월을 버텨왔기에 이런 맹수 같은 별속력을 갖게 된 걸까요? 이기적인 경제학 공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숭고하고도 지독한 연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미치도록 궁금해집니다. 차갑기만 하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왈칵 솟아오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낡고 빛바른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오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열사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수건 하나를 머리에 두른 채 구슬땀을 흘리며 무거운 철근을 나르는 깡마른 사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낯선 이국 땅의 차가운 병실에서 묵묵히 덩치 큰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내는 가녀린 여성들의 거친 손이 클로즈업 됩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퀴퀴한 먼지가 흩날리는 비좁은 봉제 공장에서 갓난아기를 포대기로 둘러엎은 채 쉴 새 없이 미싱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의 굽은 등허리가 보입니다. 해리슨 교수님의 목소리가 텅 빈 간이실에 낮고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한국이 보여주는 이 무시무시한 결속력과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똑똑한 엘리트 몇 명의 머리에서 뚝 떨어진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기적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거친 시대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낸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사람들의 피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묵직한 음성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맹물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도 오직 내 자식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과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지독한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버텨낸 세대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빚많은 청춘을 몽땅 갈아 넣어 나라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여유롭게 이룩한 산업화를 한국이 단 30년 만에 미친 듯이 따라잡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바로 이 부모 세대들이 잠을 줄이고 피를 토하며 일한 그 숭고한 시간들이 무섭도록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1997년 국가부도 사태 때 이들이 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부치치를 미련 없이 꺼내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분들이 국가에 빚을 진 것도 아닌데 그저 나라가 무너지면 내 자식들의 밥줄이 끊기고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가난을 겪어야 한다는 뼈저린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내 자식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은 겁니다. 무임승차를 논하는 서양의 알량한 경제학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부성애와 모성애의 발현인 것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로지 영토의 크기와 천연자원, 합리적인 이기심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맹신하던 콧대 높은 서양의 수재들이 이름 모를 한국의 나이든 아버지, 어머니들의 굽은 등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에 뜨거운 불덩이가 툭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눈앞이 자꾸만 흐려져 스크린 속 어르신들의 굳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경악했던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전 유럽을 휩쓰는 K방산의 무시무시한 폭발력, 그 차가운 쇳덩어리와 최첨단 반도체 칩 안에는 굶주림을 참아가며 기름때 묻은 거친 손으로 밤낮 없이 조이고 닦았던 우리네 어르신들의 거룩한 숨결이 짙게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첨단 무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토록 무서운 희생과 맹목적인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단정한 마음이 거대한 강철 방패처럼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슨 교수님이 스크린을 끄고 우리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슬기기를 박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훗날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서든 한국을 결코 평범하고 만만한 중견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칠흑 같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기어코 살아남는 법을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위대한 국민성을 가졌기에 진정한 비배칭 초강국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모 세대의 유산이 그들의 피 속에 살아 숨쉬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히 꺾이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가슴 벅찬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흘러내립니다. 제 옆에 앉은 깐깐한 동기도, 맨 앞줄에서 턱을 괴고 있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이 뜨겁고 벅찬 박수갈채는 명강의를 펼친 로버트 해리슨 교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잿더미가 된 가난한 나라를 맨손으로 억척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서구의 모든 오만한 공식들을 철저히 파괴하며 오늘날의 눈부신 대한민국을 일궈낸 한국의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헌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탠퍼드의 작은 교실에서 세상 그 어떤 강력한 핵무기보다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그분들의 거룩하고 눈부신 삶의 궤적을 말입니다.